순직 해병 특검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소환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VIP 경로설의 키맨이죠.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도 알린다는 입장 어떠하십니까? 이종섭 전 장관한테 명시적으로 이첩 보류 지시 받으셨습니까? 박정은 대령에게 이첩 보고 받은 후에는 왜 곧바로 중단 지시는 안 하셨습니까? 박정은 대령 대통령은 지금 불출석 하셨는데 오늘의 소환조사 응하신 이유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특검은 이번 주부터는 조사 대상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피의자로 불러서 조사합니다. 대통령실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주로 조사할 예정이고,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도 필요한 부분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저희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인 대통령실 수사 외압 그리고 VIP 경로설과 관련된 핵심 당사자인 만큼 조사할 내용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민영 특검보가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 변호사님, 그러니까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전달됐다는 VIP 경로설이 이제 김계환 전 사령관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계환 전 사령관이 대통령실이든 뭐 이종섭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누구한테 이거를 어떤 경위로 들었냐를 지금 조사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이러한 지시가 어디서부터 내려왔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이걸 직접 전달했다라고 하는 김계환 전 사령관에 대한 조사가 당연히 진행될 수밖에 없고요. 이제 사실 특검에서는 이런 시점을 봤을 때 그 이전에 그렇다면 과연 이런 수사 외압과 관련된 시작이 어디서부터였는지 이 부분도 사실은 조사해야 될 내용이긴 합니다. 시작이? 네,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 VIP 경로설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이때 이제 대통령실 회의에서 내용을 보고받고 경로를 했다라는 점이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보고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이 보고를 누가 검토를 하고 어떤 내용으로 이 검토가 작성이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처음 보고가 올라가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실제로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보고되는 시점까지, 또 이후에는 이 김계환 전 사령관 등을 통해서 이런 지시가 내려간 내용들,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간을 쭉 검토를 했을 때 처음 시작부터도 이제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최 의원님, 군사법정에서는 김계환 전 사령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 지금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언급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 진술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경찰 수사는 일단 종결이 됐죠. 그 대대장이 지시를 하여서 그 수중 수색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결국에는 최상병이 안타깝게 희생이 되었다. 그렇게 수사가 종결이 됐고 임성근 사단장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경찰 수사 결과로 보면은 이 VIP 경로설은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명 로비도 없었던 것인데, 근데 지금부터 만약에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여태까지 했던 말과 다른 진술을 쏟아놓기 시작한다면 변곡점이 만들어지는 것이겠죠. 한데 저는 사실 이 해병대 1사단이라는 게 그 보통 육군 사단보다는 엄청나게 규모가 큽니다. 해병대 우리나라 2개 사단이 있죠. 해병대 사단은 보통 육군 사단보다 장비도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병력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그 최상병이 참가했던 그 작전에까지 사단장이 과연 지시를 하였는가는 논란이 있거든요. 저는 물론 진상 규명되어야 하지만 일반적인 군대에 대한 지식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찰 수사는 일반적인 군대에 대한 지식 하에서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면 물론 진상 규명돼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일반적인 저의 상식이나 그리고 군대에 대한 일반적 상식, 그리고 해병대 1사단의 규모, 이런 것들을 본다면 대대장이 그런 수중 수색을 지시를 하였겠죠. 그 사단장이 저렇게까지 구체적인 지시는 잘 하지 않죠. 그런데 이것 이상이 뭔가 있다면 더 큰 게 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상식적으로나 경찰 수사가 오랫동안 진행돼 왔고 그 결론은 대대장이 책임지고 이런 지시를 하였다는 것인데, 그러나 지금 해병대 사령관이 특검에 출석해서 진술을 시작하였으니 뭐 다른 것이 있다면 어쨌든 진상 규명이 되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사 결과는 일단 대대장이
지시를 하여서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네. 그것이었는데 어쨌든 해병대 사령관이 지금까지 다르게 진술을 할 게 뭐 있겠는가 저는 이렇게 예단을 해봅니다만은 그러나 진실은 다시 밝혀야겠죠. 특검이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다시 출범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거니까요. 그 부분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앞서 뭐 내란 특검팀의 수사만 봤는데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그런 구속영장 청구라든가 다른 특검에서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다른 특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죠. 다만 내란 특검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좀 경로를 했다. 이런 거 가지고 사단장 그만두게 하면 누가 사단장 하나. 예. 이런 것도 이 말 자체만 가지고는 뭐 영장을 청구할 수는 없겠죠. 근데 대통령의 경로 이후에 갑자기 수사 이첩이 보류되고 예. 수사가 중단되고 오히려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하고 그러니까 최상병이 억울하게 죽은 것보다도 이런 수사가 은폐되고 수사가 반대로 바뀌는 거 이게 예. 이제 직권남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참 특이한 게 대통령 직무만 잘 수행하면 되는데 군사 수사 업무까지도 왈가왈부했는데 왜 이걸 왈가왈부했느냐? 예. 김건희 여사와 지인인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이사가 구명할게 너 그냥 직을 유지해라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했을 때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김건희 여사겠고 김건희 여사의 뒷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죠. 이런 부분을 이제 특검이 잘 밝혀내야지만이 아마도 이 특검이 성공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특검 수사입니다. 이 사건은. 예, 알겠습니다.